이 청문회는 단순한 질의가 아닌 대한민국 권력 핵심 앞에서 벌어진 위증 전쟁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혜룡 경정과 그의 당시 상사였던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의 진술이 100% 정면으로 배치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김찬수 증인은 용산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말도 브리핑 연기 지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백혜룡 경정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질의자는 녹취록 내용을 들이밀며 김 증인의 거짓말을 꿰뚫습니다. 누군가 용산 언급을 했다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되묻는 것이 상식 아니냐. 김 증인은 용산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어에도 태연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용산 정보가 공유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두 증인 중 한 명은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음이 확정됩니다. 6개월 만에 대통령실로 초고속 이직한 김찬수 증인의 거짓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직을 걸고 싸우는 백혜룡 경정의 증언이 진실일까요? 두려움 없이 진실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장의 분노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권력 핵심 인사의 비겁함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정의로운 백혜룡 경정님을 응원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네, 당시 영등포 서장이었던 김찬수 증인에게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밤에 백혜룡 경정과 통화한 사실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시 통화에서 수사 브리핑을 연기해라 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시 통화에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백경정이 그동안 언론과 또 지난번 페나가니 전체 회의에 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진술이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데 김찬수 증인의 말대로 백경정이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좀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되묻거나 뭐 항의를 하거나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죠. 네. 그 MBC에 보도된 백혜룡 경정과 김찬수 증인의 통화 녹취입니다. 당시 통화에서 백경정은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다고 말해서 상황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뉴스 봤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통상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에 보고하면서 그래도 수사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로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대화는 용산에 관한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정보가 이미 공유되고 인지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에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해주세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어떻게 사실무근일 수가 있죠?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아까 저의 첫 번째 앞에서의 질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답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게 첫 전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서장님 왜 저렇게 용산이라는 말하면서 해서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의아스러운 반응이 있었고 말씀하신데도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되묻는 적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 녹취록이 제가 MBC 보도를 보다 보면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백혜룡 경정과의 질문에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산 언급은 없었지만 그 증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브리핑 연기는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네. 그렇게 왜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백경정에게? 백경정에게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이 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야당에게 도움될 일 있냐라는 맥락의 이야기들과 동일한 취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백혜룡 과장이 그 저에게 보고한 시점은 당일 19시 33분 카톡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19시 38분 연이어서 서장님 9월 22일 세관 압수수색은 브리핑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뻔히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본청 국수본에도 보고도 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8월 말에 본인이 직접 마약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 초에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등의 상부에게 영등포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문자 보고도 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 준비 사항도 알고 계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뭐 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개인이 결정해서 저는 이것은 좀 더욱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9월 18일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영등포서 직원 일부랑 비공개 오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찬 전후로 김광호 증인이 증인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경찰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이 오직 본인의 판단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현재 증언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그건. 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더 확인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백혜룡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MBC가 보도한 10월 30일 김찬수 증인과의 통화 녹취 본 위원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통화 녹취 말씀입니까? 네, MBC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네. 네, 그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제출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신문은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 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예합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이제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의원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근무했네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2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 비서관실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치안비서관실 그런 역할인가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 현안, 수사 사항을 넘겨받아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아닌가요? 의원님, 제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네.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 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두 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 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에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영등포의 당시 증인- 형사 이과장을 발령시키고 증인-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증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이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일정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노란 봉투법 관련 금속 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45분에 7시 33분에 보도자료를 보내라. 백혜룡 경정에게.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 증인 백효룡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저 김찬수 소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부장한테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소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현 정부 흠집 내기용 청문회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요. 또 실체 없는 의혹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백정인이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청문회 정인들 불러내서 국가 비상 대비 얼지 훈련 중인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의혹이 사실 아니면 위원장님이야 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혜영 정인 나와 주십시오. 그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받은 적 없죠?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정인이 대통령실부터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찬수 정인. 네. 예, 백정인에게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백정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당시 원래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협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희는 9월 20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당일 아니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공보 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그 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 엄연한 위법 행위죠. 예, 규칙 위반. 헌법 제27조에 행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 원칙이 있죠. 검사, 경찰 등은 공소 제기 전에 행사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 정인께서 백정인에게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 맞습니까? 네, 좀 더 진전되고 완성도 있는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백로 정인. 네. 그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연락받은 것은 인천 세관장하고 형사과장 단 2명뿐입니다. 그 정인께서 백정인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 협조 요청이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정인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김찬수, 조백로 정인 모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만일 백정인이 정말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되는 거 맞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외압을 느꼈다던 백정인조차도 대통령실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백정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찰청, 영등포 경찰서, 관세청 그 어디에도 대통령 지시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상에 선동과 날조가 판을 칩니다. 마치 대통령실 마약 범죄를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실 압력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강우병 괴담, 사드 괴담, 방사능 괴담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 만들어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만듭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 과연 이 사건의 압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이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건은 마약 수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더 이상 침수도봉대에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께서 이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를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맹탕 청문회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데요. 이 출발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 내부에서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저도 좀 발언합시다. 아니, 위원장의 책임까지 운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 자, 의원님들, 자, 정동만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계속 사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사회자가 합당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정동만 의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듣고 있고 다른 의원님에게도 충분히 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정동만 의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보았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이 마약 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접근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 또 국회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마치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이 회의를 이 정쟁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오늘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게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청문회를 한 해 만에 정치적인 오히려 반대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절차이고 그리고 뭔 책임을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뭐 야당 의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런 말씀들은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출발을 한 게 우리 백혜령 과장께서는 정말 아마 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아마 그 수사팀은 굉장한 이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성과 내면 이거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좌천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나와 주십시오.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압력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 절차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공을 세웠는데 왜 좌천이 됐습니까? 브리핑을 해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뭐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당사자는 지금 좌천이 되고 있고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최근 보면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또 백혜령 증인께도 좀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 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죠. 네, 소장님 김찬수 소장님과 예. 의논을 해서 2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로 미뤄진 이유는 당시 서장이었던 김산수 총경, 즉 9월 20일 날 지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9월 20일 날 몇 시경에 지시를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네, 전화가 두 번 왔는데 예. 밤 8시 45분하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밤 왔습니다. 8시 넘어서 9시 예. 경에 다음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2일 날 브리핑 되는 건 알고 있었죠. 그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 의논해서 당연히 결정한 거죠. 그때 브리핑을 미루자고 지금 김산수 승인도 브리핑을 미루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일관되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 날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예, 20일 날 그게 어떤 네, 통화 9월 내용만- 19일 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소장님이 예.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소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의논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근데 20일 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혜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요.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소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일날 두 차례 전화 8시 45분경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45분경이 아니고 9시 경 통화에서는 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시경 통화에서요.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9시경 통화에서 김찬수 승이 9월 20일 밤 백혜령 경정에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3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 보고 받고 38분에 문자 보고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 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네, 20시 30분에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산수 증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혜령 증인 이 김산수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도 밤중에 전화해서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상관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아주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받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밝혀질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소장님하고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하던 때입니다. 네. 제가 명동에 나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도 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끝나고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네. 확인해 보겠다.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다. 네. 그것까지 다 소장님과 의논이 된 겁니다. 22일 날 연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인데요. 발을 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 다음 신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네. 그 22일 날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라 내지는 연기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논거를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 내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백경정 증인께서는 사전에 이 브리핑 계획을 협의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아마 이야기를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심했었고요. 당시 언론사 통해 간사 자, 통해서 고심만 했고 그 의견을 20일 날 전화를 통해서 이 지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브리핑 준비하는 백경정에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19일 그런 우려를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세관 연루 사실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속 상관하고 협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방해했다. 전담팀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청문회장에서는 자제돼야 되고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브리핑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동만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 자료라든지 또 보도 내용 또 우리 인사청문회 때 해당자의 진술 또 각 관세청이나 경찰의 입장 등을 통해 살펴보고 또 저도 사실 뭐 공직생활을 해봤고 경찰하고 업무 관계도 있어봤고 또 뭐 여러 가지 협조 업무도 해봤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볼 때 동사건은 이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청문회를 모욕한다 이런 말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건은 제일 단초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를 한 기관 간의 부적절한 업무 협조 요청이다. 이거는 우리 조병로 증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 협조 요청과 한 수사 부서장의 공명심, 그다음 과도한 승진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경찰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기획수사의 관행,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정당한 통제나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사건의 수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의 상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외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과 신문을 통해서 밝혀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PPT 띄워주십시오. 백혜령 증인 나와주세요. 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안을 붙여달라고 강조했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태원 참사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강호 청장님, 예. 나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김강호 청장님이 시작한 우리 영등포 경찰서장, 김창수 서장, 그 다음에 5명의 과장과의 오찬이 마치 어떤 이번 의혹의 시작 단초처럼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찬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오찬 약속은 9월 8일 날 약속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8일 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 세관 관련한 수사 발언이 수사기관에 청취도 되기 전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선서의 간부들을 밥 사주면서 그것이 무슨 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공식이다, 비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영등포서의 과장들하고 서장을 격려하기 위한 청장의 오찬이다라고 성격 규명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러고 보안을 강조했다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저는 있었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발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저는 뭐 항시 일선에 가면은 제가 그 당시 강조하던 시민을 위한 치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스태프들이나 경찰서 간부들은 현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백혜령 증인 나와주십시오. PPT 띄워주시고 다음 PPT. 자,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지시했고 용산이 알고 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 말씀 하셨죠? 저희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없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김찬수 서장 좀 와주십시오. 네. 자, 용산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지금 거듭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데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총경이라는 직위는 서기관이죠.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용산하고 관계에서 하면 서기관이면 사실 용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말단 행정관입니다. 용산에서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 친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있었던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소한 연락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직을 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위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의원님 믿어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김강호 청장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사소한 밤약속도 보아직원과 이게 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지금 정인께서는 9월 18일 날
영등포서를 방문하신 거죠? 네네. 그런데 방문 약속은 언제? 영등포서가 아니고 그 식사 장소 뭐 삿포로입니까? 삿포로라는 네. 그 점심 장소로 바로 네, 갔습니다. 네, 네. 예, 예. 그 약속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요? 예,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도 기억이 날컨대 9월 1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격려의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벌써 뭐 1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늘 일선에 가면은 현장 치안과 시민 치안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고 네. 경찰서 간부들은 현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뛰는 스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영등포는 아까도 좋습니다. 나왔지만은 좋습니다. 치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격려 이야기를 많이 영등포서로부터 그 마약수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그 전에. 9월 11일 날 김찬수 서장으로부터 카톡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청이 관련돼 있다. 이 소위 말해 세관과 관련돼 있다 하는 그 증언도 있다. 이런 보고도 받으셨죠? 그거는 김찬수 서장의 카톡 보고상에 한 줄로 세관을 무사 통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보겠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해당된 그 문제가 그렇게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이 세관 관련이라든지 세관 관련 그 한 줄만 있었고 아니 마약 수사에 대한 성과를 해당 경찰서가 내고 네. 있고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말만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찬수 서장의 이야기 그 11일 카톡 보고가 있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선서에서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다면 칭찬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기억하고 가셨겠죠. 칭찬을 하러 사건이라고. 가셨겠죠.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고 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니, 이 약속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청의 이창근 경무과장이 이 약속을 통보한 날짜가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또 관세청 관련 내용까지 다 파악되고 약속이 통보된 날짜가 9월 14일이에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9월 8일 날 약속 잡은 거는 제 카톡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9월 8일 날 그러면 김창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네, 그렇게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 청장이 현장 일선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 평상시에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장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 그런데 청장은 그 방문은 그 시기에 그 중요한 문제를 아직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경정께서는 이상한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이태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위원장님 이게 8일 날 약속을 잡았고 저는 그 8일 날 8일 날이 제가 약속을 잡았다 손치더라도 11일이 있었고 14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자, 나머지 문제는 그-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8일 카톡 내용은 저에게 따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의사 진행, 예. 자, 제가 확인차 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질문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회자는 그러면 사회만 봐야 합니까? 지금 사회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지금 질의의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자로서 최소한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의힘이
자, 그만하세요. 자, 김종양. 자, 제가 발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이 청장께서 9월 8일을 언급하셨기에 9월 14일 날 전달된 카톡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서울 본청에서 이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에 9월 14일 날 비공식 행사입니다. 시간 없어주시고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의 카톡이 서울청의 경무과장으로부터 이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도 못하는 사회자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이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에 최소한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계속 타박을 하신다면 이 회의를 깽판 노자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사회자의 의사 진행에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